안녕하세요. 성상 김희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낮에 그래핀 관련주부터 HLB 그룹주, 프레이트 바이오파마, 픽불바이, 박셀바이, 바이넥스까지 제가 하루 영상을 동안 3-4개를 올리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편집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낮이나 초저녁에 보신 분들은 굳이 또 안 보셔도 되고요. 재방송 역할이 되니까. 그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늦게 주무시기 전에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나 또 이거 하나를 보므로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올린 영상을 다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실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은 사실 영상이 없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당일 관심 종목이라 꼭 오늘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며칠 안에도 계속 꾸준히 봐야 돼요. 시장이 무너져서 조정받을 수 있지만 살아나면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자리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올린 4-5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거니까 낮이나 초저녁에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철강주죠. 대단했습니다. 모든 철강 섹터들이 거의 5%에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대표적으로 삼연철강이 상한가를 갔죠. 자, 이 친구 영상 찍은 지가 한참 됐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찍은 것 같아요. 거의 영상을 찍다가 저도 이제 이때 급등하고 조금 지루하게 이제 이렇게 행보가 들어오길래 이제 매도했더니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죠. 삼연철강이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했고 월봉에서 이렇게 지금 상향 최고가를 찍으러 가고 있죠. 일단 월봉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300원대가 조금 이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스텔 계열주도 굉장히 강했는데 대장주죠. NIST 뭐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추세를 잡은 후에 꾸준히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고 있고 역시 대장주답게 상향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상한가를 갔거나 이렇게 된 종목들보다는 우리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일철강이 월봉에서 높은 건 있어요. 이 친구 월봉 최고가가 자 이렇게 3,600원대인데 일단 3,600원대 목을폭 마진폭은 있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월봉에서 아직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기 전이고 모든 철강주다 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한일철강 못 찍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주봉의 추세가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짜 급등한 주식은 절대 오수선에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 2월 26일을 기준으로 오수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오수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오늘 조금 다른 종목도 상한가 이런 거 간 거에 비해서 한 9%대 갖다 좀 밀렸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 여기를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5일선 기준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또 급등하면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해서 한번 보면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삼연철강이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항상 삼연철강, 문배철강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삼형제를 찍어서 자, 문배철강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자, 문배철강도 보면 오늘 거의 한 28%대 갔다가 이제 종가는 19%대 끝나긴 했는데 월봉에서 이 예전 최고점 이고점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맞고 떨어진 거죠. 결국은 정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한일철강이 아직 예전 고점까지 못 갔죠. 유일하게 자, 아직 안 간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급등하면 예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쭉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NIS들이 상한가를 시연했죠. 그러면서 월봉에서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예전 자리까지 다 뚫었어요. 이때가 17년도 6월 달인데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놨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에 여기까지 왔다 간다면 다시 한번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5선이 이렇게 강력해요. 자, 돌파해놓고 그냥 날아갔죠. 그거에 관련해서 이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재밌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이제 월봉에서 바닥 탈출형이죠. 자, 60개선 돌파하고 나가고 있고 60개월선 기준으로 전고점까지 갔다 올 수 있죠. 한 9,000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달에 꼬리 달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60개월선 즉 다음 달에 60개월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60개월선 기준으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다음 달 출발할 때 이번 달에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 달에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종가 자리가 꽤 의미가 있는데 20년도 2월 달에 고점 찍은 가격이 6,890원인데 딱 여기서 끝났어요. 이 얘기는 내일 좀 더 갭 뛰어서 출발하면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이죠. 이때 2월 달에 5선을 회복한 이후에 단 한 번도 5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정도는 싹 잡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물론 이렇다고 해서 오늘 이 친구가 바로 급등한다거나 날아간다거나 그런 것까지 맞출 수 없죠. 하지만 주봉에서 추세가 원체 잘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어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문 매도 이렇게 진행하면 순간 좋은 모습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내일 갭 띄어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쉐어베스트리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친구 조금 높은 부담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간다거나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제 60개선 돌파 나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매울 때가 좀 있어요. 이 녹색으로 굵게 거드린 선이 5개월 선인데 이렇게 17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격대가 얼마냐면 32,800원대. 그래서 이 중가 급등하면 32,800원대를 맞고 떨어질 수 있죠. 거기만 가도 한 20% 이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의 여력은 좀 보이고요. 이 주봉에서 보면 역시 추세가 엄청 좋죠. 아직 뭐 5주선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순간 급등하는 걸 쫓아가서 하지 말고 추 5일선까지 밀리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문 매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인베스트를 보면 자, 이 친구 역시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예전 고점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저번 달에 돌파 이번 달에 60개월선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달에 맞고 떨어질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와가는데 여기 맞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다음 달에 5개월선까지 오게 되고 5개월선까지 기준으로 다시 매수매도 진행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 달에 거꾸로 요렇게 19년도 6월 달에 형성된 녹색의 중요한 변곡점, 이렇게 산같이 동그란 부분, 매물대가 되는데, 여기 가격이 3,300~400원대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 달에 저 자리를 뚫어주고 안착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은 역사 속의 가격이 되죠. 우리 다시는 이 밑으로 안 올 거야. 우리 화염배터리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가 됩니다. 또 내일에도 바로 뚫을 수 있죠. 역시 주봉이죠. 추세가 주봉에서 5주선을 굉장히 잘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주선만 잘 타고 가고 있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꾸준히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철강주나 이 스틸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인다고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철강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경기 회복세에 자 훈풍 뭐 이렇게 해서 사면철강부여청과 다 강세가 있다고 기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거의 많이 무너졌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또한 이렇게 철강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 이 경기 침체로 철강 기업 대부분 실적이 엄청 부진했는데 이제 거꾸로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뭐 일반 NIST라든가 전부 다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고 실적으로 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다른 스틸 관련주들도 당연히 그런 실적들과 훈풍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급히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아직 안 올라가거나 후발주자에 있는 걸 찾아 놓으면 자, 순환매 관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일 장중에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국일제지, XINC 상보, 테라제이특스까지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 시장이 또 조정권이 들어왔죠. 어제 안 그래도 5일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추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정이 들어왔는데 개별 종목별로 보면 제약주들 중에 또 잘 날아가는 건 잘 날아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종목들은 크게 조정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수보다 종목이 강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고 조정권에 좋은 자리에 있다거나 돌아갈 만한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이 홀로 사고 있죠.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세요. 특히 금융투자 기관 쪽의 매도세가 세서 조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보면 개인하고 기관 매도가 좀 세죠.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엄청난 매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니지만 매수 주체가 약하죠. 개인들 매수세가 있긴 한데 이 매수세가 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 끝나고 이제 프레티바이퍼나 바이넥스 찍을 때 지수의 종가 상황을 볼 건데 이 살짝 보면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21선을 좀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황금일선인 자 21선 이탈하고 있는데 이러면 조금 위험해져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신경 써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오늘 반등하고 있죠. 월봉에서 보면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 이틀 안에 목요일 선에 올려놓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조금 반등해주고 있어서 이번 달 5개월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주식이 상당히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이틀 남았고요. 일단 일봉에서 보면 일봉 차트인데 오늘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5일선 회복 그리고 내일도 이걸 기준으로 좀 반등을 해줘서 60개월선, 61선 이런 데 갖다 놓게 되면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라가게 되고 주식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봉에서 5일선까지 회복해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뜨고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주봉에서 이 추세 전환의 캔들 형태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꼭 올라가기 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형 이렇게 이제 위아래 꼬리 달린 십자 모양의 캔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모양만 생겨도 사실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살짝 기대를 해보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상하고 틀려서 회복을 못 해주면 다시 저점까지 오고 지루하겠지만 월봉의 차이 높지 않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땐 코로나 때라 어쩔 수 없고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라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은 아니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좀 이렇게 낮은 좀 싼 맛이 있는 자 그런 주식이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래픽 관련주라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찍긴 하는데 사실 재무적인 부분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감사보고가 지연됐는데 현금유보율이 6% 70%, 부채 비율이 12%라 나와 있는 재무제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뭐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이제 감사보고 세치를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자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이번 달에 5개월선이 올려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5개월선이 올려놓고 안착을 잘하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보를 보면 오늘도 지지부진하죠.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60일선도 이탈했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 첫 번째 오늘 저점이죠. 이렇게 5일선 이 녹색으로 굵게 그려드린 게 5일선이에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될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일단 꼬리는 닫고 찍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양봉으로 돌아 나가주면 이 자리 밑을 깨지 않는 게 되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이 남았는데 일단 이번 주 종가상 모두선을 깨게 되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밀려서 이렇게 21선까지 20주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 일단은 60개월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주봉에서 5선을 깨서 20주선까지 밀렸다 돌아 나가면 오히려 월봉 5개월선 근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60일선 회복해주면 또 한 번에 좀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가지만 않듯 언제까지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5개월선 기준으로 철저하게 명심하시고요. 5개월선 깨면 추세가 깨지니까 5개월선 깨지지 않는 것만 확인하고 주봉에서 일단 추세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계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주봉에서 5주선을 얼마나 잘 돌려놓나에 따라서 주식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어차피 제가 매일 찍어드리니까 금요일 종가까지 꼭 한번 신경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라제이 텍스를 보면 엑사가 헷갈릴 뻔했네요. 자, 오늘 일봉에서 보시면 많이 갔다 왔죠? 이 친구 14%? 자, 제가 이 테라제니텍스가 월봉에서 보면 높은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지금도 안 늦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쫓아가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월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1바닥, 2바닥, 제가 3바닥이라고 그랬죠. 3바닥에서 5개월 선 위에만
이번 달에 올려놔도 좋은데 지금 60개월 선까지 올려놓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달에 일봉에서 살짝 떨어질 때가 좋아요. 자, 주식은 현재 위치를 제가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1, 2, 3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낮은 위치에 있고 월봉 5개월선 주식에서 돌파하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저번 주에 회복해주고 이번 주에 5선 위에서 안 깨고 있다가 급등한 거죠. 물론 60주선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또 5주선을 지켜주게 되면 5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번 주에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온 거죠. 누군가 매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봉 상황에서 보면 오늘 또 급등했죠. 제가 테라제닉텍스는 예전에 이렇게 급등한 조용하던 주식이 20몇 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날이 오늘이었는데 조용하다가 순간 땅 급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갈지도 할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좀 기다렸다가 5일선, 21선, 주봉에서 5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주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테라제니텍스 급등 이유가 이거죠. 자, 이렇게 코로나 증식을 막는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자,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항바이러스 단백질 1실종을 발견했는데 이번 연구 결과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자 기대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테라제니텍스 바이오 연구소 여기서 나온 얘기라 오늘 순간 급등을 했는데 자 아무리 저런 뉴스에 급등을 해도 어차피 맞을자리 맞고 떨어지죠. 주식은 이렇게 맞을자리 맞고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5주선 위에 즉 이번 주에 잘 끝나고 다음 주에도 역시 5선 위에만 있으면 일봉에서 이렇게 5선을 잘 타고 또 급등했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면 좋은 자리 잡아서 매수해 놓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테라제니텍스입니다. 자, XINC를 보면 많이 밀리고 있죠? 이 친구 월봉에 세게 많이 갔다 왔다 그랬죠? 제가 한 60%, 벌써 밑에서 60%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오고요. 이 월봉 이제 이번 달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틀 남았는데 이렇게 19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2,050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있어요. 2,050원부터 2,100원까지 이 자리 맞고 떨어진 거죠. 자, 떨어지면 아차하면은 이제 5개월선 유식해서 뚫을 건데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 전에 앞서서 주봉 차트라고 그랬죠. 주봉에 5주선까지 올 확률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5주선 가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00원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1,990원인데 1,900원을 이번 주에 잘 지켜내고 다음 주에 5선을 잘 지켜내고 돌아나가면 2차 상승이 가능하죠. 상승, 조정, 상승. 근데 5주선을 깨게 되면 결국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밀리게 되니까 지금 섣불리 이제 상한가 같은 게 떨어졌다 해서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추세를 지켜보고 이 황금일선, 이 노란색 선이 황금일선인데 이 황금일선 21선 이탈을 하지 않나 하나 이 여부를 잘 살펴보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절대 급하게 살 이유가 없죠.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가 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이 주봉의 추세는 말할 게 없죠. 피플바이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20%짜리 날아가고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피플바이오 영상 찍으면서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어제도 5주선 근처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5주선과 그리고 일봉에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잘 지켜줬고 오늘 깨는 척하고 그냥 상한가를 갔죠. 자 이만큼 주봉에서 5주선이 갖는 의미는 커요. 그래서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되는 거니까 XIN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주선 좀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한 주 급등을 했기 때문에 2, 3주 정도 조정 올 수 있는데 이번 주에 5선만 잘 지켜주고 다음 주에 5선 딛고 돌아나가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XINC도 관중에서 버리지 말고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주인 국일재즈를 보면 오늘 조정받고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아주 강력한 매물대 제가 이 친구가 뚫어놨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돼요. 이 가격이 5개월 선이 5,720원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거놓고 장기적으로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오면 추세가 안 꺾이겠구나 생각해보고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십자도지로다가 5선이 이쁘게 떠 있죠 지금. 다음 주에 다시 5선을 지켜주면 계속 꾸준히 5선 타고 올라가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고요. 일단 5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돼요. 차익 실현을 하든가 아니면 약간 손절하든가 비중을 줄이든가 왜냐면 5선 깨게 되면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약간 급등하고 다 지금 반납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지켜줘야 될 5일선을 잘 지켜주면 이 하루 상승 또 조금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내일 같은 날 다시 한번 5일선 딛고 이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 국일재재 위치죠.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죠. 내일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꿀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제가 반응하는 거죠. 철저하게 대응하고 또 그 전에 미리 계획을 짜고 들어가서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고 내 계획과 틀리게 추세가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손절이라든가 비중 축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대하는 거죠.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밀려서 좀 걱정이긴 한데 코스닥이 거의 한 2%대 밀리고 있네요. 그래도 뭐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가 봅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상한가 수준으로 가고 있고 제약주들도 몇 개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상한가를 간 듯해요. 자, 이상 그래핀 관련주 몇 개를 살펴봤고요. 내일 하여튼 이달 말까지 꼭 찍어서 계속 찍어서 말일날 종가가 어딘지 이렇게 꼭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월 2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죠? 좀 적당히 들어오지.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오늘 21선 정도는 사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1선이 1000포인트예요. 그래서 1000포인트는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1월 달에 형성된 이 980포인트예요. 여기까지 잘 안 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 주봉에서도 지금 중기 추세 조정이 확정되는 5주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980포인트까지 각오해야 되고 아직 목요일 금요일 이틀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 자 5주선 지켜주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정은 들어오기 마련인데 원체 많이 올라왔죠. 3월 10일부터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당연히 들어올 조정이지만 좀 너무 급작스럽게 하루 2%씩 미루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 일단 황금일선을 깨는 상태라 내일 20일선을 지켜준지가 중요하고요. 계속 깨고 내려오면 종목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무리하게 신용이나 이런 담보대출 이런 걸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다행히 20일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요. 예전 변곡점, 그러니까 5일선이 산처럼 올라갔다 떨어진 이 지점이 딱 20일선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20일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여기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5선을 붙여놨어요. 깨진 않았어요. 아직 코스피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선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어서 아직 추세가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니까 당연히 올 조정이기 때문에 추세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자 조금 이쁜 조정. 근데 하루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문제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자 개인이 많이 매수했죠. 그러고 특히 메인 기간 쌍끌이 매도가 있어가지고 위험했고 연기금도 좀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시장도 보면 개인이 올라오면서 기관에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밀렸는데 개인 매수자가 세면서 점점 더 이 시장이 약해지는 참 개인도 매수하고 기관인도 매수하면 좋을 텐데 희한하게 주식시장입니다. 어쨌거나 어차피 올 조정이니까 각오는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좀 그게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이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끝에 박리까지 보는데요. 이 프레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뭐 기사 하나가 떴죠? 이렇게 보시면 이 프레티지 바이오파마하고 사이티바 이게 바이오 약품, 백신 장비 이런 거를 공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티바 코리아 대표 최준호와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그룹 회장 박수현은 27일 오늘이 어제죠.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그룹 백신 제조소가 이천 충북 오송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뉴스나 기사에 상관없이 사실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지켜줄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지해줄 자리가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이죠. 이때 4월 9일날 5주선을 회복해줌으로 인해서 주식이 자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었고 이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도 역시 저점이 5주선을 꼬리가 딱 찍고 올라갔죠. 우리 5주선 이탈하지 않을까요? 물론 내일 모레 이거래일 동안 5주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5주선만 이번 주에 잘 지켜주고 끝나면 역시 다음 주에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앞추세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저번에 거든 이 깨지 않을 자리에 관했죠. 제가 전 영상에서 어디냐면 이렇게 5일선이 옆으로 둥그스럽게 간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딱 요걸 가격,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죠. 이때 가격이 31,700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1,7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한 번 밀렸죠. 이렇게 4월 27일 날 32,000원까지 왔다고 돌아나갔고 이 가격이 깨지 않았죠. 자, 오늘 5일선도 회복해주고 순간 급등을 했는데 한 14%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5일선이나 10일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유지해야 자, 주식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차익 실현할 때는 어느 정도 딱딱 차익 실현해주고 반 정도는 매도한다는 이런 전략이 좋아요. 물론 계속 들고 가서 크게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프리티바이오파마를 장기 투자로 뭐 5년, 10년 들고 가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꾸준히 떨어지면 또 매수하면 되겠지만 일단 장기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딱딱 실현하고 또 추후의 상황을 보는 게 좋고요. 자, 60분봉을 보면 이렇게 황금일선, 21선이었죠. 60분 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출발 자체가 제가 21선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는데 출발선 자체가 21선 위에였죠. 아예.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여기서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21선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일봉에서 5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조금 좋아 보이는 게 프레시바이오파마입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조정 들어올 때 5주선 근처의 가격이 이렇게 밑에 노란 선이 하나 있어요. 황금일선 21선인데 이 근처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찍고 돌아 나갈 때가 또 새롭게 기다렸다가 중요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건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오늘 조금 무너지긴 했어도 추세는 아직 잘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 11선이라든가 이동평균선, 즉 평균 가격을 자꾸 깨면 안 돼요. 이 바이넥스에 관한 걸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오늘 중요하게 떠야 될 이런 뉴스 같은 건 없어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뉴스에 대한 건 이슈가 없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에 제가 5개월선이 끝나야 좋다고 그랬죠. 아직 내일하고 내일모레 남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밀리더라도 반드시 종가가 5개월선 위에서 끝나야 다음 달에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주봉의 5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지금 보시면 예전의 매물대,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린 대로 20년도 9월 달부터 21년도 3월달까지 강력하게 쌓인 매물대를 얘기해주는 5주선. 산처럼 둥그스런 부분이 있어요. 이때 가격이 39,900원대인데 여기를 좀 못 뚫고 있는 거죠. 이거를 돌파 안착해야 새로운 이제 상승이 이제 올라가요. 근데 아직은 맞고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제가 항상 주식은 지켜주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서 5주선을 얼마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매일찍 영상은 찍어드리겠지만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11선까지 밀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11선을 이탈하게 될 때는 그때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차익 실현할 거 딱딱 차익 실현하고 물량 줄일 거 줄이고 다시 돌아 나갈 때 또 추가로 매수하고 깨면 손절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자. 저 개인이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략을 짜서 들어가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어쨌건 바이넥스의 가장 큰 핵심은 5주선의 가격이 27,800원이기 때문에 좀 약게 잡아도 700원이거든요. 그래서 27,700원 이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27,70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굳이 매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5주선 잘 타고 올라가다 순간 급등을 하기 때문에 5선 깨지 않는데 또 파는 거는 조금 무리도 있습니다. 투자자 매도막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나왔네요. 자, 바이넥스 외국인이 샀고 기간 투실이 팔았습니다. 상업분도 조금 들어왔고요. 조금 혼조세죠. 이 프리티바이오파마를 보면 개인만 샀어요. 기관 투신 금융투자 기타 법인 다 팔았는데 자,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팔든 누가 사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끝에 살펴보는 게 박림이죠. 오늘 꽤 급등했어요. 오늘 몇 프로 갔다 왔냐면 7.81%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희 친구를 들고 있었는데 오늘 다 정리했어요. 이 친구 예전에 꾸준히 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사서 모아서 비중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 자, 이렇게 오늘 순간 7% 갔다 왔길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 정리했고요. 지금 그래도 이 박림이라는 친구가 보면 자리를 깨거나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월봉 전고점 근처에 와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전고점 맞았으니까 밀릴 수 있죠. 그 주식이 밀려서 주봉 5주선까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음 주에 잘 돌아간다거나 이번 주에도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매수해 볼 생각이고요.
일봉에서 이제 긴꼬리 음봉에 달렸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이제 아주 낮은 데가 아니라 중간쯤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다 매도 처리했고, 일봉에서 만약에 5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오늘 음봉이라 하더라도 거래량은 제법 실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바로 매도 했다가 21선 이렇게 이 친구가 21선 잘 짚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21선까지 기다렸다가 21선 딛고 올라가는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이 되고 돌아 나간다면 추세가 살아있는 게 확증이 되고, 그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 항상 조심하는 게 좋죠. 자, 개인이 샀고 기관 금융투자 샀습니다. 기법이 팔았고 외국인이 팔았죠. 오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많이 끌어내렸어요. 오늘 좀 지수만 좋았으면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오늘의 긴꼬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꼬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5일선 짚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를 하고, 그게 깨지게 되면 21선 짚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하면 추후에 한두 번 또 급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 끼가 있어요. 뭐가, 왜냐면 이 앞에 조용하던 거래량에 비해서 각각 대량 거래가 땅땅 터지죠. 이렇게. 이때에 비한 평균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추가로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어서, 단지 이제 월봉의 전고점, 즉 먹을 폭이 작아요. 이 친구 보면 3,000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 원래 목표가가 3,000원까지는 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2,900원 갔다 왔나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변 걸리고 이걸 못 듣길래 답에도 처리했는데, 자, 어쨌거나 좀 더 밀리면 3,0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방님도 그냥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EHLB 추세가 영 안 좋습니다. 5주선을 깨놓은 이후에 추세가 무너져 있어서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죠. 물론 이번 주 거래일이 내일 내모레 이틀 남았긴 했지만 이틀 동안 추세를 어떻게든 돌려놔야 자, 다음 주에 좋고요.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가 추가로 계속 무너질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 뭐 이런 걸 살펴보러 갑니다. 항상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이 대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비중 축소 손절, 또 이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대응인 거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일단 손절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벌써 손실이 마이너스 30-40%가 났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할 때 비중을 싣고 들어가는 게 좋고, 혹시 그런 대응이 늦었다면 다음번에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게 좋아요. 나는 보통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내 계좌에서 몇 프로가 되면 손절하겠다 등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항상 끝에 소마젠하고 이 대한유팜도 같이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 두 종목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사실 소마젠은 설명한 이후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다 온 종목이라 사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설명드릴까 하다가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서 같이 꾸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이 양매도가 엄청 거세게 나왔어요. 그에 반해 이제 개인들이 너무 주식을 많이 사서 개인 매수세가 세면 꼭 주식이 이제 잘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코닥도 보시면 이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엄청 세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코닥 시장이 한 2% 가까이 밀리면서 상당히 조금 위험한 이런 자리까지 와 있어서 내일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전저점을 또 이탈했습니다. 이날 4월 26일에 급등하고 어제 지켜줘서 오늘 좋았는데, 오늘 출발선 자체가 아예 5일선 밑에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이전 저점까지 또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추세가 더 깨질 수 있죠. 정말로 또 한 번 지켜줘야 될 자리가 또 하나 있는데 자리를 자꾸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 굵게 그려드린 선이 5일선이에요. 5일간의 이동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 편한데, 이 툭 꺾인 지점이 왜 생긴 거냐면 가격이 급락했다가 상승하면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주식이 돌아나간 거예요. 즉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되도록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가격이 32,700원대여서 지금 33,600원인데 여기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하락하느냐 못하느냐에 결정이 돼요. 월봉에서 보시면 60개선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내일 내모레 급등을 해가지고 5개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행이지만 못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60개선까지 밀릴 수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역시 주봉에서 지금 5주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 녹색선, 그게 5주선인데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가다 잠깐 편하죠. 5주선을 최초에 돌파해줘야 안착하고 돌파해줘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하락을 깨게 되면 크게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틀 전에 급등하면서 5선이 올려놓나 했더니 꼬리라고 또 떨어졌죠. 즉 추세가 자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결국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매수라도 하는 건데, 아직은 너 내일하고 내일 이틀 동안 어쨌거나 이 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이 안에라도 5주선 돌파 안착해주면 추세는 다음 주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 좀 과당 또 못 들어놓으면 5주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면의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전부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예전엔 HLB가 이 지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더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되고, 섣불리 매수라든가 싼 거 같다고 또 매수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할 때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어야 돼요. 주식은 우리가 뛰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5주선 위에서 상승할 때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수익을 내죠. 우하향하고 있을 때 들어가면 비중이 커지면서 더 크게 무너지니까 나중에 물타기 할 돈도 없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좀 관망하지 않아야 됐나 싶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급등하는 것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주식이죠. 그렇지만 추세가 급등하더라도 눌림목이라는 걸 주니까 추세가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HLB 제약을 보면 일단 예전 저점을 깰 정도의 위험성은 없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일봉상의 문제고, 월봉에서 보면 지금 이 거래일이 남았는데 5개월선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5개월선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10개월선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이 10개월선 가격이 14,500원대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미리 예상해 놓으셨다가 이 자리 이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호선을 회복해 놓다가 또 깨놨죠. 그러니까 이 HLB 자고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앞으로 지루하게 횡보하죠. 이게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가게 되면 강력한 상승이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거꾸로 이 박스권을 하단하게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돌파냐 상향이냐 하향이냐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일봉에서 봐도 4월 14일과 옆으로 많이 간 구간, 여기부터 이렇게 고점이 18,000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5일선, 녹색선이 둥그스럽게 들어가면 변곡점 가격이 있는데 15,400원대예요. 그래서 이 15,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아요. 하지만 15,400원대 이탈하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매에 통해 잠깐 볼까요? 외국인, 개인, 기관, 금융, 투자 전부 팔았습니다. 기업하고 기타 외국인이 받았네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예전에 옆으로 길게 갔던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옆으로 계속 갔으니까 그동안 잘 지켜준 거죠. 누군가 지켜준 격을 깼다. 위험한 거니까 이 가격대를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가격은 15,400원대라는 거. 월봉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2,6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갔다는 거, 9배 올라오고 조정하고 있는 거. 물론 주식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급등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제법 올라왔다는 거, 이걸 꽤 명심하시고요. 주봉에서 5주선을 깨고 자꾸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직은 5개월선 근처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틀, 내일하고 내일 모레 동안 5개월선 이에 반드시 올려놔야 역시 추세가 다음 달부터 살아날 수 있고요. 5개월선을 깨놓고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 또 5개월선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물론 한 방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5개월선 돌파 여부를 또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주봉에서 하루 급등해서 5선 돌파하는 측한데 결국 종가상 아직도 5선 밑에 있죠. 그렇게 옆으로 가고 있어요. 주식이.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가다가 전저점 이탈할 때는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5주선이 딱 꺾인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둥그새 꺾인 이 부분, 여기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 크게 무너지는데 여기 가격이 1,4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0원 정도 남았는데 꼭 명심해서 체크하시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잘 지켜준 저점들까지 다 왔죠. 지금 HLB는 이걸 깬 거예요. 근데 HLB 생명과학은 아직은 안 깨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내일 뭐 추가로 개파락해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더 크게 무너지겠죠. 즉 주식이 상승, 하락,
조정, 다시 하락. 그러니까 2차 하락이 되는 거예요. 상승하니까 거꾸로죠. 그러니까 2차 하락되는 상황이 안 되려면 반드시 예전에 지켜주던 전저점, 4월 7일 날 생긴 1,500원,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린 변곡점 1,500원, 지금 1,900원이기 때문에 이 1,500원대를 절대 이탈해야 되지 않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HL 횡령가학은 자,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개인이 샀고 외국인 기관 투신품도 전부 팔았죠. 물론 오늘 시장 전체가 웬만한 종목들은 기관하고 외이 다 팔았기 때문에 꼭 이제 HLB나 HL 생명과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 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합 정도에 끝났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4월 26일 날 저가가 1,800원이었는데 지금 1,900원이니까 이 저점도 이탈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HLB제약이나 HL생명과학이나 애들이 그 지수 영향을 안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지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지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그룹주 그때 꼭 살펴보는 스마젠하고 대한유팡을 볼게요. 사실 이제 스마젠은 그만 찍고 다른 거 찍을까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번 급등했죠. 이제 이때부터 찍었는데 이렇게 자 급등해서 27% 갔다 조정받고 있는데 121선을 깼어요. 장기등평선 다 깼고 대신에 이동평균선을 깨서 있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5주선만 지켜주고 다음 주에 5주선 지키고 돌아나가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주식이 이렇게 급락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한 거죠. 기간 조정 해놓고 예전 중요하게 떨어져야 될 변곡선까지 갖다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한 30, 40%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조정 들어올 때 5주선만 잘 지켜주면 타고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에 5개월선에서 끝나야 좋은데 아슬아슬해. 이 거래일 남았는데 5개월선이 14,360원입니다. 지금 14,700원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5개월선 위에서 끝나야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어요. 이 60분봉인데 이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그래서 21선을 훼손하더라도 잘 지켜져 급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옆으로 가고 있죠. 내일이나 내일 또 이렇게 잘 돌아주면 돌아 나갈 수 있고요. 일단 일봉에서 약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을 때 이 친구 21선까지 올 확률이 있어요. 21선이 노랗게 거는 이 녹색선 말고 노랗게 이제 이 황금일선인데 다시 거드리면 이 자리가 되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1선을 잘 지켜주고 타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자리는 일봉에서 21선 자리는 아마 주봉에서 5선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선 지키고 일봉에서 21선 지키고 돌아갈 때 사주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돌파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유팡을 보면 월봉에서 보시면 자 위치가 낮죠. 항상 제가 대한유팡이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지 않죠.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죠. 완바닥, 두바닥. 그리고 5개월선 돌파하려 나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에 왔어요. 자, 5주선을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끌고 일봉으로 오면 이 자리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황금일선. 아까 소마젠으로 얘기하면 제가 더 떨어졌을 때 21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대한유팜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늘 20선을 지켰죠.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21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주봉에서 그 위치가 5주선을 지켜주는 자리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아요. 대한유판 물려도 이렇게 월봉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라 월봉 저점에 물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통해서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주봉에서 역시 4월 9일 둘째 주에 5선 회복해주고 안착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5주선 근처 매수만 잘 해놓으면 5선 딛고 돌아 나갈 때 좋은 이 추세를 유지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급등할 때 쫓아가다니만 않으면 이렇게 충분히 살 기회를 주죠.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잘만 돌아가주면 좋으니까 21선 이탈력을 확인하고 이탈하지 않은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대한유팡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피플바이오가 부상등자 소식이 있죠. 급등을 했고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브가 좀 급락했는데 지켜줄 자리를 지켜줬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박셀바이오가 조금 올라가는 듯 해도 역시 다시 밀렸고 중요한 자리 이탈력을 하긴 해야 돼요.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기간의 양매도가 원체 거세가지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죠. 코스닥이 한 2%대 밀리고 코스피 좀 밀렸는데 어차피 올 조정이었죠. 지수가 원체 그동안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일봉에서 원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건 당연한데 하루 만에 너무 급하게 세게 들어와서 이게 조금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살펴보는 종목들이라 이 자리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중요해서 이런 관련해서 SK바이오 사이언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오늘 종가가 19.86%에 끝났죠. 아까 27%까지 갔었는데 사실 이 친구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무상증자가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만 이런 거죠. 일단 무상증자 한번 이슈 먼저 볼게요. 보면 자, 피플바이오가 무상증자 결정이 20% 급등하였습니다. 이 피플바이오가 이 치매 관련주죠. 변형 단백질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 그래서 한 주주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했는데 사실 시장의 원리상 무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 무상증자라는 게 이제 주식이 더 발행이 되고 그만큼 자,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굳이 호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했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래요. 예전에 이 조용하던 주식이 오늘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즉 5일선, 이 녹색선이 5일선인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생긴 매물대가 하나 생겼었어요. 언제 생기냐면 3월 3일 날 48,300원대, 200원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자리 오늘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주가가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예전 가격으로 회귀하게 되겠죠. 월봉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이번 달 저점이 전월의 저가 근처를 딱 찍고 들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추세가 우린 안 무너질 주가야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설명드렸듯이 주봉에서 제가 이 친구가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끝에도 진짜 올라가서 이런 건데 어제도 사실 끝에는 5주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5선 밑에 와 있는 이 현상이 생긴 거는 일단 오늘 주식이 급등했기 때문에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올라간 거죠.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인데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오늘 상승하는 바에 올라가서 이렇게 캔들이 딱 꺾인 거지. 이 평균선이 어제까지는 5선 끝에 간신히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급등한 거죠. 주식은 이렇게 5선이 중요해요. 5선 회복해주고 안착 잘해주고 잘만 지켜나가면 5선 기준으로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좋은 지표입니다. 자, 20주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황금주선이 생겼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48,500원대에서 내일부터 조정이 들어가나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올 때 20주선을 깨주지 않으면 좋아요. 안 깨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깨지면 일단 5주선까지 밀렸다 다시 걸 확률이 있죠. 최초의 5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좀 좋게 보이는 피플바이오입니다. 자, 일봉에서 아까 그 48,500원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딱 일치해요. 이렇게 여기 3월 3일날 이때 형성된 49,200원, 48,500원 이런 자리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근처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할 수 있고요. 깨면 기다렸다가 주봉에서 5주선 근처라든가 일봉에서 5일선 또는 21선 이런 거에 맞춰서 기준하고 깨면 매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꼭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할 건가 기준을 세워주는 지표로서 아주 좋다는 얘기죠. 60분봉을 보면 저희가 어제 찍어드린 건데 60분봉 이게 봉하나가 1시간짜리죠.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회복해주면 좋다고 그랬는데 회복한 정도가 라이캡을 띄워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우리가 회사 내부자가 아닌 다음에 모르죠. 공시 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공시 떴을 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거나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면 왜 좋냐면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건 누군가가 이 주식에 관여하고
그 가격대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거죠. 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바로 그걸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죠. 이 주식이 과연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 피플바이는 어쨌거나 잘 됐고요. 또 오늘 또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이 친구 보면 이제 더 갈 수도 있지만 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매물대 하나가 있어요. 이때 2월 26일 날 고점이 59,900원인데 여기를 뚫으면 더 날아갈 건데 여기 맞고 떨어지면 또 며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팔고 오늘 개인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들어왔죠. 어쨌건 수급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고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팔아서 피플바이도 못 펴간 것 뿐인데 어쨌거나 오늘 급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예전에 비해서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밀려서 다시 우주선 위에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있을 때 눌림목에서 사는 거예요. 우하향으로 있을 때 눌림목에서 하면 크게 손해보죠. 자리 깨면 위험하고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있을 때 일봉에서 타이밍 맞춰 눌림목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조금 걱정이 되는 박셀바이오인데 이 친구 아까 잠깐 보니까 10만원대 회복해주길래 다행이다 했는데 역시 회복 못해주고 떨어졌는데요. 자, 이번 주 거래일이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우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어제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는 상황이 조금 틀리다고 그랬어요. 피플바이오는 5주선을 잘 지켜주고 그러고 그 위에서 놀고 잘 지켜준 자리니까 급등을 한 거고 박셀바이오는 아직 5선 밑에서 이렇게 있죠. 물론 순간 급등해서 5선 뚫고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꼬리가 이제 이번 주에 돌파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어쨌거나 못 드러나서 이번 주 내일하고 내일모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모레 못 드러놓으면 역시 추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봉에서 피플바이오는 잘 지켜줬는데 박셀바이오가 아직 이탈한 건 아니에요. 가격이 보면 전월의 저점이 92,900원인데 97,000원이죠. 그래서 92,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니까 그거에 맞는 좀 미리 대응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2,000원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시고요. 주봉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이상한 뉴스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그나마 다행히 옆으로 가는 듯한 뉘앙스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무너져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제 5일선하고 붙어 있어서 이제 5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이 이동평균선들이 사실은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11선, 21선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역별이 됐죠. 역별이 되면서 이게 벌어지면 굉장히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일단 지킬 자리가 중요한데 이 저번 주 이 4월 27일 화요일 날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지켜준 저점 94,600원대는 전월의 저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93,600원이라든가 월봉의 저점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이거를 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좋죠. 지금 월봉에서 이제 예전에 상장에서 급등했을 때까지 다 와가고요. 주봉에서도 원체 잘 뻗어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저 샛별형 도지형 캔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자, 하지만 아직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제가 이 주식이 잘 가기 위해선 일단 아주 단기적으로도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5일선도 안 깨고 잘 가고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60분봉을 보면 이 60분봉에서 제가 이 노란선, 그러니까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해서 이걸 돌파해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중요할 때가 추세의 턴이 되는 다 이날이죠. 딱 턴해놓고 들어간 다음에도 제가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60분봉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죠. 이렇게. 그만큼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5일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이 이동평균선의 거리를 이걸 이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일선을 깼을 때 이 쉽게 11선이라도 이격이 멀을 때는 깊게 밀릴 수 있으니까 5일선 깼을 때는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두고 갈 거야 이러신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꽤 이제 올라왔죠. 11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대니까 또 차익 실현할 땐 딱딱 차익 실현도 필요해 보이고 오늘 주식이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익도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주봉이나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60분은 좋고 하지만 또 오늘 같은 날은 시장도 불안불안했는데 잘 버텨주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5일선을 깬다거나 60분봉에서 21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내려올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사가 보면 이렇게 주가 레벨로 기대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 200 편입 전망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편입될 수 있다고, 이제 자체 개발의 백신도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좀 호재가 있는데, 뉴스는 어디까지 참조사항이니까, 아, 저런 호재가 있구나. 원래 모든 주식은 최고 고점일 때 호재가 다 떠요. 그래서 소문에 타서 뉴스에 팔으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지금 SK에서 고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켜줘야 될 자리 단기적으로 봐도 5일선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잘 매수 하시고요. 조금 더 빠르게는 60분봉을 열어서 이게 21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하나 이걸 봐야 됩니다.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돌려놓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깨져버리면 조금 이렇게 수익 부분을 토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이브가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것 같은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하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하이브의 이 5일 이동 평균선,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도 잠깐 편한데 4월 20일에 이렇게 돌아가던 이 부분이 바로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자리를 깨면 한 번 더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늘 저점 여기를 찍었죠. 따라서 내일 이 자리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를 돌릴 수 있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제법 좀 올라왔죠. 그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 이탈했어요. 그래서 물론 거래일이 목요일 금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거래일 안에 5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5주선을 지금 깨놓은 상태에서 일봉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 깼다. 자, 그러면 뭐 크게 위험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주봉에서 일단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10주선도 깼다 하면 또 밀리겠죠. 자꾸 깨고 내려오면 손절할 타이밍이나 차익 실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5주선을 깨거나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낄 땐 차익 실현 또는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이런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시장이 무너질 때는 또 같이 무너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죠. 5주선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물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제 영상 찍을 건데 5주선 이탈하고 10선까지 깨면 위험하니까 일단 5선 첫 번째 5선 이렇게 딱 깼을 때는 이 주식이 뭔가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자, 기관이 연기금이 특히 많이 팔았죠. 하이브를 그 외국인 사고 있고 자원조세가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신 금융투자가 팔고 연기금이 그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하이브는 아직은 안 깼지만 내일 반드시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24만 4천 원대 여기 지금 24만 4천 원 있죠. 지금 딱 여기서 멈춘 거죠. 여기서 개파락 딱 하면 주봉에서 5선을 깬 결과가 되고 쭉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꼭 명심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